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력 양성 운동이고요. 전에 배웠던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민족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한 운동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어필이 먹혔니?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3.1운동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자 지식인들은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의지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육과 경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왜일까? 이 시기 해외에서는 무장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야. 3.1운동 이후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어? 경찰서, 경찰관의 수,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났잖아. 오히려 더 촘촘하게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장투쟁이 쉬워? 어려워요. 군대를 못 만들어.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일본과 맞설 실력을 쌓자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배울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경제와 교육 부분의 실력 키우기에 집중을 했어. 우리가 돈도 있고 아는 것도 많으면 일본과 맞설 수 있지 않을까? 내적 파워를 쌓자는 거지. 이것이 20년대에 특히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을 쓰자는 운동이고요. 이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당시 민족 기업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1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령, 이게 뭐야?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이 어떻게 되니? 폐지가 되고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 하지만 절차가 쉽고 간단해졌기 때문에 조선 땅에 일본 기업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게다가 일본은 관세까지 없애버리려 하는 거야. 일본의 제품에 세금을 안 붙이겠대. 그렇게 되면 질 좋고 가격도 착한 일본의 물건들이 앞으로 쏟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우성이가 메리아스를 사러 시장에 갔어. 그런데 일본 메리아스를 딱 입어보는데 아니 이게 뭐야?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질도 좋고 만족스러워. 반면에 조선에서 만든 메리아스는 걸쳐보니까 에이 별로 낡았어. 일본 제품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격표를 봅니다. 그런데 가격이 같아. 그러면 너네라면 뭘 사겠어? 일본 제품이 끌릴 수밖에 없잖아.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가격도 같은데 우리 민족 기업이 만든 물건이 팔리겠냐고. 즉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된 거야. 일본 제품과 싸워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민족 자본가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조만식이 주도하에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때 외쳤던 구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말 그대로 우리 물건을 쓰자는 얘기예요. 관련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당시 물산 장려 운동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인데 제일 위에 뭐라고 쓰여있니? 자스가리우 아니고요. 이 시기에는 오른쪽부터 글을 읽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든 광목, 무명천인데 이거를 지금 쓰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아래에 글을 읽어보면은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입어라. 우리가 만든 거래. 먹어라. 우리가 만든 거.
써라. 우리가 만든 것을.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을 써야지. 물건의 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좀 비싸면 어때? 이왕 살 거 우리가 만든 메리아스 양말, 고무신 이런 거 써주자. 그래서 우리 민족 기업을 성장시켜야지 왜 일본 배를 불려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것을 쓰자는 토산품 애용 운동을 벌였고요. 이와 더불어 단연, 금연 같은 거야. 금주, 근검, 절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그럴듯하잖아. 좋아 보여. 그래서 이 운동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물건들을 많이 샀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물건을 만들지를 못했거든.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야. 생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만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자 불만이 생기겠지. 특히나 사회주의 세력들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 물건 사준다고 진짜 우리 민족의 힘이 강해지는 거 맞아? 이 운동으로 지금 이득을 본 게 누구야? 상인이나 자본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오히려 농민과 노동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운동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야. 이렇게 비판을 한 거지.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토산품 애용을 실천했던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여러분, 밀립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민족들이 세운 대학이라는 뜻이야. 당시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지적 수준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서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특히나 문화통치 시기는 일제가 조선인도 똑같이 대해주겠다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잖아.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대학을 안 만들어줘. 그러면 일본이 만들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아니, 까짓거 대학 우리가 만들자 한 거지. 그런데 대학을 만들자 하면은 대학이 뿅 하고 나오니? 아니잖아. 돈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는 단체를 세워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외쳤던 구호가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이런 식인데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가 모이는 거야? 1,000만 원이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 강연회를 열어서 교육의 중요성, 대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의 운명, 식민지라는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 정치, 외교, 산업 다 필요해. 하지만 가장 힘있고 필요한 것은 뭐야? 교육이다. 그래서 대학의 설립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결과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금을 꽤 많이 해서 잘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일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방해를 하죠. 강연회를 중지시켜요. 게다가 이 시기 하필이면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상황이 안 좋아져. 대학도 좋은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모금을 어떻게 하니? 결국 모금이 어려워지면서 이 운동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일제는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또 조선인들이 대학을 또 만들겠다고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대학을 만들어주는데요. 그것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조선인들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결국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고등교육과 일부 한국인을 친일파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1920년대 말부터는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고 미신타파,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농촌 계몽운동이 실시됩니다. 실력을 키우려면 일단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게 가능해야 하잖아. 하지만 당시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특히나 농촌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잘 몰라.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의 기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문맹을 없애기 위해 문자를 알려주자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언론기관에서 주도합니다. 먼저 1929년부터 조선일보에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와 함께 한글 원본이라는 이 한글 교재를 보급하면서 전국 순회 강연을 개최해 문자 보급 운동을 진행했고요. 31년부터는 동아일보에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브나로드는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즉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글자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글자를 가르쳤을까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야학을 열어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친 거야. 그런데 이때 가르치는 글자가 한글이잖아. 그리고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민족의식 교육도 함께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고 강제로 중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 그러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자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광수, 최린, 김성수 등은 일제 너무 세. 지금 못 이겨. 그런데 일제가 문화통치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존중해주겠다고 하잖아. 믿어보자.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자치권을 획득해 정치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헛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조선 의회 설립을 추진해 한국인의 자치권, 잠정권을 획득하려는 자치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일단 전제가 잘못됐잖아. 일제와 왜 타협을 해? 이 운동은 오히려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만 초래해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일체 거부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로 분열이 되고 말았고요. 결국 자치운동은 별다른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일제의 이용만 당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여기까지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각 운동의 특징, 구호 이런 것들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